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이야기 들어보는 사랑방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은퇴.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두려운 순간이기도 하죠. 오늘 만날 김진수, 이해숙 부부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30여 년을 공직 생활로 보낸 남편, 그리고 평생 가족을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아내, 이들이 은퇴 후 마주한 현실은 어땠을까요? 일부. 어린 시절. 우리는 종종 다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린 시절의 경험은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특히 부부 관계에서 말이죠. 그럼 먼저 두 사람의 옛 이야기를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수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일남 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이라면 역시 국민학교 5학년 때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일이 가장 힘든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려 하네요. 어린 나이에 많이 힘드셨겠어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김진수님. 더 충격적인 건 한 달도 안 돼서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어요. 상 치르고 49제 지내기도 전에 새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셨죠. 그분이 저희를 참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밥을 주면서도 맨날 이랬어요. 네 죽은 엄마 대신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아버지가 집에 없으면 빗자루로 때릴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집이 참 무서웠습니다. 아버지는 공직자셨는데 장남인 저한테만 유독 집착하셨어요. 의사 되라, 변호사 되라, 매일같이 압박을 하셨죠. 근데 TV에서 전원일기 보다가 최불암 씨 같은 다정한 아버지 모습 보면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버지가 저렇게만 했어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고등학교 2학년 겨울엔 결국 참다 못해 가방 하나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어머니 산소로 갔어요. 그날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산소 앞에서 하룻밤을 꼬박 울었어요. 그러면서 혼자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1년만 더 참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나가서 다신 안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내 감정이라는 걸 돌보는 법을 못 배웠습니다. 그저 공부하고 악착같이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만 남았어요. 그래야 살아남는다고 믿었던 거죠. 소중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김예숙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김예숙입니다. 저는 두 자매 중에 첫째로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초면에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우리 집 형편은 늘 빠듯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엄마가 혼자서 집안 살림을 다 책임지셨어요.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당 일이었죠. 사실 대학 정말 가고 싶었어요. 밤에는 도서관에서 잤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방을 얻을 수도 없었고 그래도 공부는 놓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입학금이 없으니 어쩔 수 없었죠. 친구들은 하나둘 대학 가는데 저만 못 간다는 게 참 서러웠습니다. 그땐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돌아보면 그때 내가 참 힘들었구나 싶어요. 버는 돈은 전부 집에 들였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 쓴 돈이 거의 없었어요. 예쁜 옷 하나, 맛있는 거 하나, 그런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좀 억울하죠. 엄마가 그때 조금이라도 제 용돈으로 줬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미워하는 마음이 안 생겼을까 싶고요. 그래서 저는 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돈 모으라는 말. 엄마는 안 한다. 저는 뭐든 아끼고 참아가며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 마음에 남은 게 좀 많아요. 아이들만큼은 저처럼 살지 않았으면 해서요. 그렇군요. 이혜숙님, 솔직한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들어보니 어린 시절, 한 사람은 불안정한 가정에서 사랑을, 다른 한 사람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안정을 갈구하며 자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분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들어봅시다. 2부 결혼, 그리고 선택.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사실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꿈이었죠. 근데 인생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몇 번을 도전해도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다 때려치우고 공무원 시험이나 봐라. 저는 그 말에 억지로 마음을 돌렸고 결국 공무원이 됐습니다. 기쁨보다는 이 길이 맞나 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회사 선배가 한 사람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앞에 앉아있는 제 아내 혜숙입니다. 처음 봤을 때 참 이상하게도 싹싹한 그 모습에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 분명한데 나 혼자 좋아해서 되나? 상대도 나를 좋아해줘야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그 친구도 제 마음을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나고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저한테는 설렘이 많았던 시절입니다. 참 좋았어요. 앞으로의 인생이 기대되기도 했고요. 근데 나중에 아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내는 조금 달랐더라고요. 그게 정말인가요, 혜숙님?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 좋다 나쁘다 보다 안정적인 사람이다. 그게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땐 제 생활이 참 어려웠거든요. 차비도 없어서 멀리 나가지 못했고 벌면 집에 보태야 했고 저를 위해 쓸 돈이란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결혼이라는 게 저한테는 안정처럼 느껴졌어요. 이 사람이라면 내가 조금은 숨을 쉴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결혼하면 일을 그만둘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너무 오래 일만 하면서 살다 보니 이제는 좀 쉬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저는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먼저였으니까요. 이 사람이라면 내 삶이 조금 나아질 거다. 그런 믿음이 먼저 자리 잡았던 겁니다. 지금 돌아보면 우리 부부는 시작 전부터 생각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바로 현실 아닐까요? 누구나 다 어린 시절에 결핍이 있고 결혼을 통해 채우려는 마음이 있을 테니까요. 청취자 여러분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나요? 사랑, 경제력, 성격, 가정환경? 이것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를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차이가 결혼 생활 내내 두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두 분이 기억하는 서로에게 가장 실망했던 기억을 들어봅시다. 3부 갈등의 시작. 저는 공직 생활이 사실 제 적성에 잘 맞지 않았습니다. 출근만 해도 속이 답답하고
이 길이 내 길이 맞나? 매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재직 4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더는 못 버티겠다는 마음이 들어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 그만두고 싶다. 그 말 한마디에 평소 울지도 않던 아내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직도 그 모습이 생생합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힘든 것도 힘든 건데 아내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사직서를 낼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2개월만 휴직하고 다시 공직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은 내키지 않았지만 그게 그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책상 앞에 앉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건 한 번도 못 해보는 인생이구나. 마음 안쪽이 조용히 접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내 한평생이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허무함이 스멀스멀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게 누구를 탓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때의 저는 많이 서운했습니다. 저는 어린이집에서 오랫동안 조리사로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하루가 길고 정신이 없었죠. 어쩌다 보니 남편을 출근시키는 것도 제가 했습니다. 제가 운전해서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엔 제 일터로 가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퇴근하면 다시 집안일을 해야 했죠. 저녁 준비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그 와중에 아이도 봐야 했습니다. 숙제 챙기고 씻기고 잠 재우고 육아라는 게 어느 한순간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매일같이 뜻없이 이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다 보면 내 하루가 어땠는지 생각할 틈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어느 순간 제 마음 속에 서운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제가 씩씩하고 일 잘하고 가정도 챙기고 일도 잘하는 사람처럼 보였겠죠. 근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나라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은 다르지만 두 분 다 어렵게 한평생을 살아오신 것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드디어 이 두 분의 은퇴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4부 은퇴 직후의 삶. 저는 은퇴를 꽤 오래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은퇴 3년 전부터였죠. 연금도 계산해보고 앞으로의 생활비도 따져보니까 그게 문제 없겠더라고요. 상속받은 토지도 있었고 아이들도 다 취업해서 부담이 거의 없었습니다. 퇴직하는 날 사무실을 나오는데 몸이 가벼웠다고 할까요? 속으로는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다.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동료들은 제 표정을 보고 어이없어 하더군요. 근데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30년 넘게 마음 한구석이 늘 무겁고 답답했던 자리를 처음으로 벗어난 느낌이었습니다. 정말로 형기를 마치고 나온 기분이었어요. 장살 없는 감옥에서 드디어 걸어 나온 것 같은 느낌. 그게 은퇴 첫날 제 마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봐도 되나? 이런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퇴직 다음 날부터 주말 농장을 준비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토지를 정리하고 잡초를 치우고 씨앗을 뿌리고 참 손이 많이 갔지만 하루하루가 새로웠습니다. 나중에는 동네 사람들, 지인들도 농장에 와서 함께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 돈보다 사람이 좋구나. 사람들이 즐거워하면 저도 괜히 마음이 밝아지고 그게 참 큰 힘이 되더군요. 농장 일이 얼마나 고된지는 해본 사람만 알 텐데. 그런데도 저는 거기 있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70살 넘으면 그 다음엔 돈 쓸 일도 별로 없겠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하고 싶은 것들 부지런히 해보려고 합니다. 여행도 다니고 책도 좀 읽고 몸이 허락하는 시간 동안 살아보고 싶은 인생을 살아보려고요. 그렇군요. 혜숙님은 어떠셨나요? 남편이 은퇴했을 때 사실 마음속으로 기대가 좀 있었습니다. 아, 이제는 좀 나한테도 관심을 주겠지. 같이 여행도 다니고 집안일도 조금 나누고 이제부터는 나도 좀 편안하게 살아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퇴직 다음 날부터 마치 새 직장을 다니듯 주말 농장에 출근을 했습니다. 아침 6시면 일어나서서 여보, 밥 줘. 그 말부터 시작이었어요. 저는 또 도시락을 싸고 남편을 농장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은퇴를 해도 나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네. 기대가 무너진 느낌이었어요. 저도 어린이집 조리사 일을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평생 일만 했으니까요. 좀 쉬고 싶기도 했고,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해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죠. 근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은퇴 후 6개월 동안 집에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울증이 왔습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 사람이 참 허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60대가 넘어 구직 활동을 한다는 게 말이 쉽지 정말 어렵습니다. 이력서를 한 20군데는 넣었습니다. 그 중에 2군데에서만 면접을 봤어요. 그마저도 나이가 좀 많으시네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식당 보조일을 구했는데 참 기뻤습니다. 일이 좋아서라기보다 그래도 내가 필요는 한 사람이구나. 그걸 확인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같은 은퇴를 경험했는데 두 분의 마음은 참 다르셨네요. 그럼 진수님의 은퇴 후에 가장 바뀐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사부, 돈 이야기만 나오면 시작되는 싸움. 은퇴하고 나서 가장 불편한 게 뭔지 아세요? 돈입니다. 현역에 있을 때는 제가 월급을 받아왔으니까 당당하게 쓸 수 있었어요. 오늘 친구들이랑 저녁 약속 있어. 주말에 골프 가야 해. 이런 말을 별 부담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은퇴하고 나니 친구를 만나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저녁에 소주 한 잔 하는 것도 다 아내 눈치를 봐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자들만의 영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친구를 만나야 하고 술자리도 가야 하고 가끔은 취미 생활도 해야 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내에게 돈 좀 줘 라고 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모임을 잡았어요. 40년 지기 친구들입니다. 회비가 5만 원이었어요. 아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친구들 만나야 하는데 회비 5만 원 좀. 그 순간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또요. 지난주에도 나갔잖아요. 우리 생활비가 얼마인데. 그 말에 제가 화가 났습니다. 예전에는 제 돈으로 쓰던 건데 그 돈을 쓸 때마다 허락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저녁에 친구가 전화했습니다. 야, 다음 주 모임 나오는 거지. 저는 핑계를 댔습니다. 그날 약속이 있어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냥 5만 원을 또 달라고 말하기가 너무 불편했던 겁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30년 넘게 일했는데 이제는 친구 한 번 만나는 것도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나? 정말 서럽더군요. 아니 참 듣고 있으니 그렇네요. 남편은 공무원 연금이 나오니까 그걸로 다 해결될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나이 먹어서 병원이라도 다니게 되면 적금 깨고 예금 깨고 그러다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걸 몰라요. 나 5만 원만 줘. 친구들 생일이니까 3만 원. 이렇게 하나씩 나가면 한 달에 얼마나 나가는 줄 아세요? 제가 계산해 봤더니 남편 용돈으로만 한 달에 40만 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한 달 동안 쓰는 돈은요. 10만 원도 안 됩니다. 미용실도 6개월에 한 번 가고 옷도 안 사고 친구도 안 만납니다. 왜요? 돈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그걸 이해 못해요. 심지어 남편은 상속받은 땅을 판 것도 저에게 비밀로 했어요. 지금도 얼마인지 알려주지 않고 가지고 있다고만 이야기하니 답답해 미칠 노릇이지요. 그러면서 친구 만날 때는 돈 달라고 하고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 집처럼 낡은 아파트는 내놓아도 안 팔려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보일러는 고장나고 이렇게 살기 불편한 곳에서 나 아니면 누가 살겠어요? 내가 아끼고 아껴서 산 거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두 분의 갈등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닌 것 같네요. 한 사람에게는 자존심의 문제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감소하다 보니 경제 문제는 부부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지요. 30년 넘게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는데 용돈조차 제대로 못 받는 진수님. 40년 동안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왔는데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 걱정되는 혜숙님. 두 분 말씀 모두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은퇴 후 가게 경제에 대해 부부가 솔직하게 대화해 본 적 있으신가요? 5부 집에만 있는다는 것. 이번에는 집에서의 생활에 대해 여쭤볼게요. 은퇴 후의 가정 생활은 어떠신지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남편이 은퇴하고 집에 있으니까 제가 너무 힘듭니다. 하루 세끼 밥을 다 챙겨줘야 해요. 예전에는 아침만 챙기고 점심, 저녁은 알아서 해결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전부 다 제가 해야 합니다. 흔히들 이런 걸 삼식이라고 하잖아요. 하루 밥 3번 먹는 사람. 근데 문제는 밥만이 아닙니다. 설거지도 그렇고 빨래도 그렇고 청소도 그렇고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아파서 누워 있었어요.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요. 남편에게 빨래를 돌려달라고 했는데 30분이 지나도 안 나오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봤더니 남편이 휴대폰으로 세탁기 이용법을 검색하고 있더군요. 유튜브 보면서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40년 동안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혼자 다 했었거든요. 해야 하니까요. 아무도 안 하니까요. 근데 남편은 60이 넘어서 양말 하나 돌리는 법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컵 하나 제자리에 안 놓습니다. 양말은 아무 데나 벗어놓습니다. 신문은 거실 바닥에 널려 있습니다.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뒤치다꺼리를 해야 합니다. 지칩니다. 그런데 남편한테서 단 한 번도 고맙다, 수고했다,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그렇게 말해줬다면 제 마음이 많이 풀렸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 친구가 놀러 왔을 때였어요. 제가 점심을 차려드렸는데 친구분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형수님 요리 정말 맛있습니다. 형님은 복 받으셨어요. 그 순간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 그냥 당연한 거 하는 거지.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제가 40년 동안 한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일이 많이 마음에 사무치셨겠네요. 진수님은 집안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집안일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34년 동안 밖에서 죽어라 일만 했습니다. 집에 오면 밥이 나와 있었고, 옷을 벗어 놓으면 빨래가 되어 있었고요. 이제 와서 설거지를 배우고, 빨래를 배우고, 청소를 배우려니 솔직히 손이 느립니다. 저보다야 늘 하던 집사람이 잘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생활 대부분을 아내에게 의지하고 삽니다. 밥도 그렇고, 빨래도 그렇고 아내의 손길이 없으면 제가 일상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신 아내가 말하면 그대로 따르는 게 우리 집의 평화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괜히 다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집에 계속 있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내 눈치가 보입니다. 거실에 앉아 있으면 한심하다듯이 쳐다보는 눈빛을 받는 것 같고, TV를 켜면 또 TV만 봐요. 이런 소리를 듣을 것 같고, 그래서 자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농장에도 가고, 공원에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있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한평생 일을 했는데, 이제 쉬고 싶은데, 집이 편해야 쉴 수 있는데, 집이 제일 불편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농장일도 하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취미 생활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아내는 계속 집안일만 하라고 합니다. 당신 이제 시간 많잖아요. 설거지해라, 빨래 개라, 청소해라. 물론 제가 평생 안 했으니 이제라도 해야 한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집안일만 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아내는 그런 제가 이해가 안 가나 봅니다. 들어보니 두 분의 갈등은 단순히 가사 분담의 문제가 아닌 것 같네요. 더 깊은 곳에는 인정과 존중의 문제가 있습니다. 혜숙님은 40년 동안 한 가사 일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된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진수님은 평생 일한 자신이 이제는 집안일을 배워야 하는 처지가 어색하면서 자존심이 상할 법도 하고요. 나는 한평생 힘들어야 하나? 나는 집에서 눈치만 봐야 하나? 이렇게 서로 다른 고통을 안고 살고 계십니다. 청취자님들도 은퇴 후 집안일 분담에 대해 배우자와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7부 귀농 꿈이냐 현실이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두 분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귀농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골에 내려가서 작은 땅을 일구고 자연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주말 농장을 하면서 그 꿈이 더 확실해졌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싹이 나는 걸 보고 열매를 수확하는 그 기쁨. 그게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귀농하자고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미쳤어요. 절대 안 돼요.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유튜브 보고 저런다는 둥, 인생 망할 거라는 둥. 아내는 귀농을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이제 남은 인생,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주말 농장에 같이 가자고 해도 아내는 안 가고, 자녀들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갑니다. 아침에 도시락 싸서 하루 종일 농장에 있다가 저녁에 돌아옵니다. 점심도 혼자 먹고 저녁도 혼자 먹습니다. 아내는 제가 농장 가는 날에는 밥을 안 차려 놓습니다. 솔직히 서럽기도 하지요. 가족들이 같이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농장에서 일합니다. 그렇군요. 혜숙님은 농장 일을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남편이 귀농하고 싶다고 할 때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농사가 뭔지 알기나 하고 하는 소리인지 귀농은 단순히 시골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나이에 농사를 배우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돈이 되긴 하나요? 유튜브만 보고 무작정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도시에서 살고 싶습니다. 병원도 가까워야 하고, 마트도 가까워야 하고, 자녀들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농사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좀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남편은 제 마음을 이해 못합니다. 내가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내가 무엇이 불안한지, 그런 건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듣고 보니 진수님과 혜숙님은 완전히 다른 미래를 꿈꾸고 있네요. 그런데 많은 청취자님들이 공감하셨을 겁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어도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꿈을 꾸고, 다른 불안을 느끼고, 다른 것을 원합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두 분의 부부관계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8부 유리벽과 평행선. 글쎄요, 저흰 설명하기 어려운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있어요, 없는 것 같지만 분명 벽이 있거든요. 겉으로 보면 잘 지내는 부부인데 어딘가에서 막히는 느낌, 서로 마음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은 그런 벽입니다. 저는요, 은퇴 후에도 신혼 때처럼 다시 잘 지내보고 싶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도 아내 손을 잡고 걷고 싶었고, 가끔은 안아주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곤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아내가 몸을 피했습니다.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냥 손을 한번 잡아보고 싶었어요. 조용한 밤이었고 아내도 거실에 있길래 가만히 손을 내밀었는데 아내가 그 손을 아무 말 없이 뿌리치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 참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혼자 방으로 들어가서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원래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이 아닌데 그날은 그냥 목이 타더군요. 같이 살아도 외롭기는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내는 늘 마음에 화가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마음이 있는 건지.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야말로 남편과 살며 늘 서러웠습니다. 남편은 다른 사람이 말하면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네. 바로 수긍합니다. 근데 똑같은 말을 제가 하면 콧방귀도 안 낍니다. 한 번은 제가 가까운데 여행이나 가보자 하니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농장일 해야 한다고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의견을 말했을 뿐인데 그 말이 그렇게까지 무시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후였습니다. 남편 친구가 와서 똑같은 말을 하더군요. 야, 너 나이에 농사는 무슨 농사냐, 여행이나 가. 그 순간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역시 자네는 현명해. 그걸 듣는데 속에서 뭔가 훅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뭘까요? 40년을 같이 산 사람의 말보다 잠깐 들른 친구 말이 더 힘이 있는 건가요? 두 분이 오랜 기간 같이 지내며 서로에게 쌓인 점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실례지만 혹시 이혼에 대해 생각한 적도 있으신지요? 생각해봤죠. 근데 그러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밥도 못 해먹고 빨래도 못 하는데 어떻게 사나요? 그리고 지금보다 외로울 바에야 같이 사는 게 낫죠. 혜숙님은 어떠세요? 헤어지면 속은 시원할 것 같은데 40년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겠어요? 그렇군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이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경제적 갈등, 생활적 갈등, 일에 대한 갈등. 이 모든 것은 은퇴 후 부부들이 흔히 겪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갈등이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다름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느냐, 아니면 내 방식만 고집하느냐. 그 차이가 갈등을 깊게 만들기도 하고 화해로 이끌기도 합니다. 솔직한 대화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완벽한 부부는 없습니다. 완벽한 은퇴 생활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함께 걷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공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여러분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